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4년 코레일 네트워크스 떠먹여주는 자기소개서 해설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촬영해서 올려둔 게 있는데요. 그냥 올해 또 새로 좀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예정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 준비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채용 공고 브리핑 한번 좀 해볼 거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런 비수기일 때 영무직을 희망하시면은 코레일 네트워크스 영업직에 지원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경력을 좀 쌓으시는 게 좋고요. 승무직을 희망을 한다면 지금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철도 운전직도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철도 ENG는 제가 자기소개서 분석 영상도 올렸었고요. 이거 저희 동시에 진행합니다. 필승 NCS에서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날리지 말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자회사 갈 생각 없는데요. 아니요, 일단 합격하고 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서류 필기 면접 프로세스는 동일하거든요. 한번 끝까지 경험해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컨설팅 사례인데요. 코레일 네트워크스 질서 지킴이 하신 분이 코레일 인턴으로 이번에 가셨고, 광역철도 두 분은 작년 12월에 저랑 양천구에서 철도 취업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강연 형식으로 제가 진행을 한 거에서 만나뵌 분들인데, 그때 딱 이제 4분기 코레일 네트워크스 지원이랑 맞물렸거든요. 그때 넣어가지고 합격을 한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코레일 영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사무, 마찬가지로 영무원이죠. 이렇게 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ENG 전기설비직으로 작년에 들어가셨던 분도 2개월 만에 남양주 도시공사 전기직으로 연고지에 맞게 또 이직을 성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 로지스 수송직 얼마 전에 들어가셨죠. 이분은 코레일 수송 준비하시는 분이고요. 도철 ENG 상반기 때 5명 철도 운전직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시겠죠. 운전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점점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회사들, 무기계약직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일단은 붙어놔야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경제활동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취업할 때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코레일 서류 전형 도입이 되죠. 자격증, 자기소개서 영어 성적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10배수.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코레일에 아무나 넣은다고 다 필기시험 보게 안 해줘요, 이제는.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까지 필기시험 보러 가셨던 분들이 서류에서 고배를 마시고 아예 기회가 사라지는,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반기 지나고 내년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서울교통공사도 인성검사 부적격이 도입이 됩니다. 코레일도 이슈가 뭐냐면 필기랑 면접 성적 토탈해가지고 커트라인을 넘겼는데도 인성검사 부적격이 나와서 최종 탈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교통공사가 원래 인성검사를 그냥 참고 용어로만 썼는데 이제 코레일처럼 부적격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안 될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번에 상반기 때도 코레일 48명 진행했는데 6명이 인성검사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2분은 실제로 원래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이었는데 인성검사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그게 내가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허들들이 높아지고 방해물들이 생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회사 같은 거는 남들 지원 안 할 때 악착같이 해가지고 일단 합격해서 다니면서 직장과 취업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 자회사들에 대해서도 채용 공고 브리핑을 하고 프리 영상을 올리고 면접 특강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블로그 같이 보면서 프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장표를 한 장 준비를 해왔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면접 컨설팅 결과가 지금까지 302명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300명을 넘었는데 보시면은 철도 기관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철도 기관들을 저희가 다 다루고 있고요. 특히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희 지금 최종 합격자 총 9명 있습니다. 광역철도 5명, 질서지킴이 2명, 광역기동 2명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자회사나 인턴 면접은 코레일 네트워크스랑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애초에 자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철도를 이만큼 합격시켰기 때문에 코레일 네트워크스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은 저희 블로그 들어가면 똑같이 있고요.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 코레일 네트워크스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가지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리 안내드리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째, 저희 자기소개서 첨삭은 진행하지 않고요. 아래 예시랑 이 동영상 잘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필기시험 모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NCS 워크북 공부해 두시는 게 좋고요. 제 채널 재생 목록 들어가면
코레일 샘플 문항 해설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고 민간 경력자 채용 상황 판단 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 두 개 잘 보시면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NCS 워크북 관련해서는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은 교수자용 워크북 다운받아서 보라고 써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특강 당연히 열 거고요. 필기 전형 없는 직렬은 서류 전형이 8일 목요일에 발표가 나죠. 그때 시작할 거고요. 필기 보는 직렬은 20일에 필기 합격자 발표 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추후에 홍보 영상 게시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지난 1분기 때 저희가 면접 특강 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이대로 진행할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요거는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왜 지금 자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 지원해야 되는지는 강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한번 읽어는 보세요.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아주 강력한 소재가 된다라는 것도 좀 강조해 놨습니다. 자, 우리 채용 공고 브리핑 살짝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3분기 채용 공고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재공고, 얼마 전에 올렸다가 모집 인원 조정한다고 다시 올렸죠. 그것 때문에 재공고로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꽤 많이 뽑습니다. 일반직 7명, 정규직, 육아휴직 대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록물 관리사도 있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여기 영업직, 영무직이죠. 영무직. 광역철도, 매표, 기동팀, 간이역 이렇게 있습니다. 간이역이랑 여객 매표는 여전히 조금밖에 안 뽑고요. 광역철도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광역 기동팀 무기계약직이 조금 인원이 좀 넉넉한 편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휴직 대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가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좀 뽑히기가 쉽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갈아타게 할 거잖아요. 물론 이제 무기계약직을 하면 장기적으로 오래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다들 좋은 곳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육아휴직 대체도 괜찮다고 봅니다. 사무보조직, 주차직도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직무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연봉 보고 충격 먹을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뼈 묻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200만원씩 받으면서 취업 준비 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빨리 끝내고 다른 데로 넘어갈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육아휴직 대체 기간도 꽤 길어요. 보면은 26년 2월까지, 그 다음에 25년 12월 말까지, 요런 정도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자, 채용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죠. 2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가 시작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올린 거고요. 이거 참고해서 쓰시라고. 입사지원서랑 자기소개서 이미 문항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이거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작성 금지 항목이 개인 인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학력, 지역, 가족관계, 성별, 신체, 조건 이런 건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블라인드이지만 내가 근무했던 기관 같은 건 써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분야별 전형 요약이 나와 있죠. 내가 만약에 필기가 자신이 없다 하면은 광역기동팀은 NCS를 안 봐요. 서류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기 자신 없는 뉴비분들은 특히 광역기동팀으로 빠지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일반직 제외하고는 NCS만 봅니다. 자, 내려가서 서류 전형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일반직은 20배수, 영업직은 10배수예요. 근데 광역기동팀 주차직 이렇게 필기를 안 보는 데는 5배수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방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내용 입력 중, 입력 내용 중 중복이나 오기입 사항을 평가를 한다.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부정적인 의도로 작성했는지를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적부라는 거지, 적부. 적부인데 제가 이걸 왜 해설이 찍어서 올리냐. 이거를 잘 해놔야 면접이 편하거든요. 어차피 이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항 하나하나가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량평가거든요. 계량평가.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매우 유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계량평가니까. 그 다음에 인적성, 적격 여부 확인하는 거고,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25문항을 봐요. 일반직은 직무 능력까지 25개에서 총 50개를 보고요. 영업직은 기초 직업기초능력 NCS라고 하죠. 그것만 25개를 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정보 조직에 이렇게 5영역, 5문항씩 출제가 되는 거고요.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수리랑 자료 해석이 없다. 자원관리 이런 게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CS 뉴비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수월한 곳이 이 코레일 네트워크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로 5배수를 거르고요. 면접에서 이 5배수로 가가지고 다대다 면접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 경험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나중에 저희가 서류랑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우대상 가점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 서류평가
필기랑 면접 전형에도 가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뭐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일정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첨부 파일에 중요한 것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우대 가점 항목, 우대 가점 항목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지랑 채용 인원 설명이랑 직무 설명서 자기소개서 쓸 때 필요하니까 얘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사지원서를 보면은 인적사항이 있고 교육사항이 있고 우대사항이 있고 직무 관련 혹은 경력사항이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에서 열리면 홈페이지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 같아요. 형식만 미리 보여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적사항이랑 우대사항은 있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교육사항이랑 경력 경험사항은 제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렇게 써놨으니까 블로그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도의 설명이 딱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부터 중요하죠. 코레일 네트워크스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 문항이랑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자소서부터 잘 준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이루었던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취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합니다. 나의 넘버원 성취 경험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자랑하고 싶은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예시로 가져온 게 고객에게 만족을 준 경험, 프로젝트 1등한 거, 학교에서 A뿔 받은 경험, 알바하면서 매출 올린 경험이랑 뭐 비만에서 탈출한 경험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자랑할 수 있는 거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소재를 뭐를 고르냐 보다도 이것을 이뤄낸 그 과정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서울교통공사 자기소개서 쓰신 분들은 1번이랑 3번 문항에 있는 소재가 내 성취 경험이랑 맞다면 갖다가 돌려막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작성 예시를 좀 여러 개 가져왔는데요. 여러 개를 좀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취라고 하면 막 대단한 거를 생각을 하는데 아니 괜찮아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얘기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래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봐도 좋겠구나 라는 거를 소재를 생각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별표 달아놓은 게 구체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과정 있죠, 과정. 그것들을 이렇게 별표를 달아놨으니까 여기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상 분량이 500자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피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 써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교 축제 봉사단 단장으로서 예년보다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성취일까 여러분? 기존 방식을 개편해가지고 운영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용이 예측되도록 위에서부터 좀 던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축제가 길어지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인원이 늘어났고요. 기존 방식은 실정에 안 맞았어. 그래서 바꿨어야 됩니다. 과정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바꿨는지, 업무 분장을 세분화, 무전기를 도입해서 소통 시간을 줄였다. 또한 8시간을 준수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단원들의 가용 시간을 수합하고 교대 근무를 편성해서 운영했다. 일부러 이거 교대 근무라고 쓴 거예요. 왜냐면 철도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예로 남자는 이렇게 현장 순찰이랑 통제했고 여성분들한테는 물품적 업무를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도 안 났고 제때제때 필요한 업무를 해서 역대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는 성취 경험을 얘기해 준 겁니다. 환경 적응력과 분석력을 발휘해서 안전을 지키고 만족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공모전 참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론에만 갇혀있던 저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런 도출이 어려웠는데 여기서부터 과정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읽어보시라고 제가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써있으니까. 어디가 핵심인지만 알려드리는 거죠. 내가 한 노력들, CAD, PC 크래시 등의 프로그램을 익혀서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설계를 했고 해결책을 도출했습니다.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서 고득점을 받아 수상을 했습니다. 타당한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1번에 비하면 과정이 조금 짧은 편이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시 3번 갑니다. 자바 웹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개발자로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완전한 성취 경험이죠. 그래서 어학연수원에서 웹 프로그래밍을 접했고 이런 가치 있다고 느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전공자가 아니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정보교육원에서 5개월간 수료를 했고 8시간씩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면서 노력을 했다. 마침내 교육방송 신규 홈페이지를 담당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 왜 내가 이거를 최고의 성취라고 생각하는지를 강조해주고 있고요. 3년간 9개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매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모색하는 태도로 좋은 평가도 받았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로 꽉꽉 채워져 있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려운 상황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한 경험이기 때문에 원칙이니까 직업윤리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상황 놓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업무 중 어려운 상황에서 마감 기한을 지켜서 신뢰를 얻었다라든가 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시간 약속을 지켰다라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관행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업무를 해가지고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관행처럼 하는데 내가 이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거. 이게 약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방식대로 하는데 나만 바꾸려고 했으니까 원칙을 준수하면서 어려움을 마주한 경험으로 써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면접 답변으로 그대로 쓰셔도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소재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다른 소재들도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학년 부장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해 신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방송국에서 시청자 참여 퀴즈를 진행했고 상품을 제공을 했는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일부 팀원은 관행적으로 지인의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걔네한테 상품을 줬다는 거죠. 근데 나는 모두를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 관행이 옳지 않다고 느껴서 원칙대로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제가 진행할 때도 원칙대로 진행을 했고요. 회의 때마다 다른 팀원들한테도 설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 어려움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맞고 불만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언론은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된다는 우리 조직의 고유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책임감을 강조하자 모두 수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긍정적 반응과 신뢰가 높아졌고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뿌듯함을 느꼈다. 위에서 신뢰를 형성한 경험이잖아요. 누구와의 신뢰를 형성한 거예요? 학생들과의 신뢰를 형성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재밌는 문항이고요. 제한된 자원, 인력, 시간, 비용. 이거 자원관리 문제죠. 불구하고 누군가와의 협상,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예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달라고 합니다. 자원관리와 대인관계가 합쳐진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난이도의 양질의 자기소개서 문항이에요. 되게 좋은 문항이거든요. 원래 좋은 문항이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가 애초에 살면서 협상할 일을 할 일도 별로 없고요. 자원이 부족할 일은 더더욱 없어. 그래서 짱구를 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뇌피셜로 스토리를 지어내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협상은 뭐냐면 상부상조라는 걸 좀 기억해주면은 쓰기가 좀 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자원적으로 부족해서 도움을 받아서 나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상부상조로 협상에 성공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조금은 수월하겠죠. 인력, 시간, 예산으로 좀 나눠서 써봤는데요. 업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협력으로 극복했다.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것저것 하자는 동료를 설득해서 하나에만 좀 집중을 하자.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런 거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인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써본 거고요. 물류 업무에서 인력 부족이란 업무 효율 저하를 연관 부서와의 협상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 개선했습니다. 두 가지씩으로 다 때려 박았죠. 업무가 힘들다 보니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아파가지고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잦았고 그러다 보니 업무가 원활히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나 적재 업무 파트에서 인력 부족이 잦았는데 인원 급하게 충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극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적재조의 조장이었네요. 적재 업무 바로 뒤에, 두가 아니라 뒤에요. 뒤에 부서와 함께 협상을 했습니다. 적재에서 병목이 발생하면 뒤에 업무 동안 지장을 받지 않냐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대가로 우리 팀의 휴식 시간이랑 업무가 끝났을 때 돌아가면서 니네 업무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부상조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요청했습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해버리면 면접에서 만약에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상대팀의 반응은 어땠나요? 손해보는 구조인데 다들 하고 싶어 했나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면접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왜 적부인데도 잘 써야 되는지 이제 또 아시겠죠? 그만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적극 공조함으로써 인원 공백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진행됐고 배송이 적시에 이루어져 고객님의 만족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됐다고만 하고 끝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고객 만족까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부족에 대한 소재로 써봤고요. 불가능한 대회를 인근 학교와 공동 개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산을 분할했구나, 반으로 쪼갰구나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자, 축제 e스포츠 대회를 통해 만족감을 주고 싶었는데 500만 원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산 부족만 해결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타 학교와 공동 개최를 통해 비용을 양분하는 방법을 추진했다. 그럼 이제 협상,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야 될 겁니다. 제안서를 써서 찾아가 설득을 했고요. 타 학교에게도 2학기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을 했고, 합의점을 모색을 해서 협의를 이뤘다. 더 중요한 건 스폰서를 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에 플러스로 일단은 우리 학교에서 하고 다음에는 니네 학교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분량 때문에 이건 뺐습니다. 자, 긴밀한 공조 끝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최초의 연합대회였음에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뿜빠이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번이고요. 본인이 수행해온 노력, 직무랑 관련해서 본인이 수행해온 노력과 입사 후 직무의 분야에서 본인의 발전 방향을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두 개를 놓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수행해온 노력만 연락에 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쪼개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분량 한 요 정도로 쪼갠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일반직 분들은 본인 직무에 맞게끔 써주시면 되겠고, 영업직은 말 그대로 고객응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개나 소나 다 고객응대만 쓰면 재미없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직무기술서에 있는 직무수행 내용,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 태도, 얘네를 좀 참고해가지고 하나 정도 더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센스있게 잘 써주셨거든요. 한번 볼게요. 영업직무에서 중요한 역량은 만족스러운 경험을 위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를 위해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능력과 필요 비품의 소모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능력을 길렀다라고 고객응대뿐만 아니라 이 비품 관리 능력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직무기술서에 있거든요. 첫째, 내가 길러온 구체적인 경험을 썼습니다. 학교에서 내방 고객의 말씀 경청, 면밀히 파악, 최적의 해결 방안, 다 NCS에서 좋아하는 거죠. 니즈 파악이죠. 경청, 니즈 파악, 최적의 해결한 제시, 예,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 서비스, 이런 것도 좋아하는 말이죠. 둘째, 비품 준비를 담당해 재고를 직접 관리하고 엑셀로 정리해 적시에 발주하고 조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분량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못 써요. 더 길게 못 씁니다. 자, 입사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르고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선배님께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아 수첩에 기록해 수시로 복습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할 건지를 썼습니다. 말로만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행동 중심으로 쓴 거 보이죠, 지금? 숙지하고 수첩에 쓰고 복습해가지고 익히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해 여러 업무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우리 현장에, 코레 네트워크스의 영업직 현장에도 도입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일원이 되겠다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방향이 좀 거창하죠. 이거는 이제 업무 적응 같은 경우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썼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거창하게도 써봤습니다. 뭐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쓰셔도 괜찮아요. 뭐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경험을 쌓겠다라는 얘기도 괜찮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핵심은 노력과 수행해 온 노력과 과거의 노력과 미래의 발전 방향 둘 다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항목 4개 풀이 맞춰봤고요. 미리 안내드리는 사항 다시 한번 자소서 첨삭은 아래로 가름하고 필기는 저희 유튜브 재생 목록 보시면 되고 면접 특강은 필기 없는 직렬과 있는 직렬 나눠가지고 8일과 20일을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영상 올리겠지만 면접 특강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면 요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접수 잘 하셔서 면접 특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